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여러분, 제 카톡방이 있는데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곳에서도 얼마 전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 학생들 에어프레미아 객실 승무원 2명, 그리고 여객 서비스 운송직 1명, 이렇게 총 3명 합격했는데 그들의 고민도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정말 길고 길던 에어프레미아 공채가 끝났는데 사실 뭐 합격자들도 그렇고 불합격자들도 그렇고 이런 희비가 갈린 것도 잠시 과연 에어프레미아가 정말 괜찮을까, 믿고 가도 되는 항공사일까, 그리고 살아남아서 다음에 채용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고민이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보고 들리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원하는 꿈에 한 발 더 다가왔는데 항공업계도 이렇게 힘들고 외부적으로 코로나 사태도 심각해지면서 이런 시선, 이런 시각, 우려들이 더 마음에 와닿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공사 전문가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그래도 에어프레미아 채용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또 제가 가진 정보나 이런 이야기, 또 제 생각을 보태서 한번 이 미래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힘든 게 맞습니다. 당장 훨훨 날아서 이곳저곳에서 HSC라는 새로운 항공사 모델 가치를 이렇게 널리 퍼뜨려도 모자랄 판에 사실 발 묶여 버렸으니까요. 즉 수익을 전혀 못 내고 있는 거죠. 현상 유지 중이죠. 사실 비행기도 벌써 이렇게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787이기 때문에 보잉사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보잉사가 좀 문제가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마 회사 내부 인력들이 뽑혀서 지금 구성원으로 있겠지만 크게 회사 내부에서 할 일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당장 수익 매출은 없이 계속 직원들의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은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힘든 상황인 건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항공기 다 들여왔고 인원 빵빵하게 뽑았어요. 노선도 다 뚫었고요. 노선 뚫는데 돈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든 항공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아예 손님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미 투자 비용 모든 게 다 들어갔는데 매출이 전혀 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게 더 끔찍하지 않을까요? 사실 기존의 항공사들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또 걱정할 수 있는 항공사들, 플라이 강원, 에어로케이,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작은 카페도 아니고 한 항공사를 만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금방 망할 것 같이 대비 없이, 대책 없이 출범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많이 힘든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여러 항공사들이 많이 힘들지만 그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랜 시간 역사가 있고요. 그만큼 인원도 많고 어떠한 투자대에서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순환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끊겨버리다 보니까 자금에 문제가 생기고 또 회사 내부 그런 인력적인 정치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스타항공도 타 기업과 재협상을 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원활하게 지금 다시 날개를 펴기 위한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에어프레미아는요,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어떤 투자 규모 굉장히 크게 받았었고 787이라는 최신형 항공기 도입할 만큼 어떠한 자금 운용력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LCC 항공사보다도 안정적이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어서울만 보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로 처음 나올 때 적자 노선, 정말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자체로 항공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문제없이, 물론 힘들 겁니다, 내부적으로. 하지만 잘 버텨오고 있잖아요. 물론 저도 이번에 기존의 인원보다 적게 채용해서 사실 화도 많이 나고 또 불합격자들 굉장히 속상하고 과연 다음에 기회가 있을까, 나 정말 에어프레미아에 애사심이 생겼는데 라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에어프레미아가 하루아침에 출범한 게 아닌 몇 년간 정말 많은 이런 투자 노력 고민 끝에 출범했기 때문에 저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문을 닫거나 큰 문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만큼 그게 현실로 다가오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시간이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정말 문제가 될 거면 지금 당장 입사 전에 혹은 입사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가 될 거라면.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에어프레미아에 입사할 개개인에는 어떤 미래, 전망이 밝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확실히 밝고 찬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그만둔 결정적인 계기는 진급에 대한 불안함을 넘어 막연함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진급 기간에 있어서 착착착 일반 회사처럼 진급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게 너무 기수에 따라 밀려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불안감, 압박감, 스트레스였거든요. 물론 경력직 승무원들이 있겠지만 신입 여러분들도, 그리고 더욱이 다른 곳에서도 경력이라지만 짧은 경력인 우리 일반 승무원들 어때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 에어프레미아의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 뭐 사무장 되는 건 물론이고 787 그 큰 대형 항공기 생각해 보세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 그 787 몰려면요, 여러분 최소한 중년은 돼야 돼요. 40대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뭐 티웨이 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런 LCC 신생기업 처음 시작했을 때 있죠. 그때 초창기 멤버 1, 2, 3기 이 정도까지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뭐 팀장님이 되기도 하고 파트장님, 그리고 정말 본부장님 이런 것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에어프레미아의 면접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요. 실제 지금 여러 항공사에서는 뭐 초반에 입사한 분들이 면접관 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굳이 언급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불안할 거 잘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했던 그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언제까지 남의 이야기 듣고 휘둘리고 걱정할 거예요. 결정 나기 전까진 그 누구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믿고 모든 걸 놓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보죠. 저는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스펙도 쌓고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아직 입사하기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문도 두드려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합격한 제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불안함은 덜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열심히 뭘 하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에어프레미아가 두 날개 활짝 펴고 전 세계를 날아다닐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사를 앞둔 정말 멋진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는 아쉽게 탈락하거나 혹은 지원하지 못했지만 우리 에어프레미아에 꼭 들어가고 싶은 여러분들,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그 앞날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